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기원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장동혁 대표가 옹호하고 껴안고 가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면회를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그게 전 국민에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에 와서 지금 목례를 한다. 이거는 광주를 2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광주 시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5.18 광주를 또 이용하는 것이다. 저는 매달 뭐 광주에 가서 찾아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전체 국민의힘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먼저 일단 비상계엄에 대한 진솔한 사과. 예.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했지만 어쨌든 탄핵에 대한 전적인 수용. 그다음 세 번째는 어쨌든 5.18 어떤 폄훼나 왜곡이 앞으로 당내에서 벌어진다면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정도는 나와주고 난 다음에 예. 광주를 가야 그래도 광주 시민들이 마음을 열고 장동혁 대표를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어디라고요? 정동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요, 가네? 야, 다 들어줘! 멈추라고! 멈춰! 너! 뭐라고! 정동영이 어디야? 보신 것처럼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사실 광주를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성치 부장 일단 광주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 막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장동혁 대표의 과거도 있을 것이고 최근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온 것 이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과연 장동혁 대표를 좋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뭐 아무래도 호남 지역의 민심이 좋지 않은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의 민심도 좀 되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광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것과 연대하겠다, 예. 그 아픔을 치유해주겠다 이런 진정성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광주 시민들이 단순히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또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도 예. 연관이 있거든요. 예. 당시 판사로서 했던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봤을 때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광주를 찾는다고 무조건 저런 행태를 보인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준석 예.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한 이후에 또 갑자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가니까 저런 반발이 나온 건 전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벌어졌을 때 당시의 담당 판사가 장동혁 대표였다는 겁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선거 전까지 이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신청을 하니까 이거를 받아준 게 장동혁 판사, 당시 판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과거에 대한 오해도 좀 있다고 보이고 예.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를 하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저는 광주로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광주가 80년대 때 어떤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이후에 광주항쟁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를 하려면 앞으로 광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에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었고 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로서 마지막 예우를 다해서 저는 마지막 어떤 굿바이 어떤 면회를 갔다고는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와는 달리 앞으로 작년 10월 3일 유연적이고 불법적인 어떤 불법 계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름대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가는 수순으로 밟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제 광주로 갔을 때 보면 네. 일부 시민단체가 아직도 어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과거 행보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생각을 끼고 일단 막고 보자 하는 그런 과격한 행보를 보였다고 보고요. 저는 아마 그 과거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회고록에 나왔던 어떤 사자
그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 장동혁 대표가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마 그때 뭐 이 불어 이게 참석하지 않는다 불출석에 대해서 허가했다는 부분도 보면 그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나이가 89세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서 재판받기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아마 그때 이 권위 있는 의사의 어떤 알츠하이머 진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다만 저는 장동혁 그때 판사의 어떤 해명 중에 하나가 보면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불허하고 광주로 내려와서 직접 재판을 받으라고 한 것이 그때 당시에 장동혁 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장동혁 판사 그때 당시에 고령이라든가 알츠하이머 그리고 3년 이하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어떤 재량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출석에 대해서 허가를 한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불공정하게 또는 우호적으로 편파적으로 어떤 판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쨌든 이순자 여사와 광주까지 내려와서 재판을 받게 한 그때 당시의 판사는 예. 장동혁 판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강조해서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예.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지금도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부부 마찬가지로 건강 얘기 많이 하지만 당신만 하더라도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모찬도 하고 골프도 치고 건강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었고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 내란의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도했던 게 많은 광주 시민들이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죠. 예. 그게 5.18 민주화 묘지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가족들이 한을 품고 살고 있는 광주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장동혁 당시 판사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광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심정을 고려했다면 예. 불출석 사유를 내렸던 게 광주의 시민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건 다 충분히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개헌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장동혁 대표가 옹호하고 껴안고 가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면회를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그게 전 국민에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에 와서 지금 목례를 한다. 이거는 광주를 2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광주 시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5.18 광주를 또 이용하는 것이다. 일부러 저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봅니다. 아 일부러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어서 본인이 광주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판결들에 대한 여론들이 높다 보니 예. 광주에 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치고 들어가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음으로써 주목도를 높이고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거는 정말 5.18 민주화 운동과 광주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나쁜 정치인을 넘어서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저희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독 오늘 다른 때와 달리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짐작하는 바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희 대변인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광주를 대하는 태도와 진정성 그 부분이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장 대표는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호남에 대해서 많이 화해의 제스처를 많이 냈었습니다. 또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호남과의 동행이라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호남에 있는 특정 지역과 교류를 맺고 계속 꾸준히 소통도 하고 있고 찾아가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글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판사 시절에 전두환 씨 관련된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재판에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장동혁 판사가 전두환 씨를 옹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뭐 잘 설명하셨지만 이미 본인은 이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먼 거리를 내려오는 이동의 어려움
나이가 90에 가까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당시 이재명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 5개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재판에 불출석한 게 총 27회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재판에는 14번이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판과 판사들은 전부 다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옹호한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판사로서 가지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이렇게 정치의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장동훈 대표가 오늘 처음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매달 간다고 하거든요. 예. 매달 가서 문을 두드리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또 광주 호남 분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또 반겨주고 또 서로 같이 아픔을 나누는 예. 그런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가겠다는 계획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예, 공식적으로 매달 가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근데 김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횟수와 그 정도의 일정으로 호남의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정도면 그냥 됐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굳이 왜 지금 갑자기 광주를 가게 됐느냐? 왜 지금? 저는 어떤 뭐 고도의 정부적 판단이 있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앞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다면 광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해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매달 뭐 광주에 가서 찾아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전체 국민의힘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먼저 일단 비상계엄에 대한 진솔한 사과. 예.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됐지만 어쨌든 탄핵에 대한 전적인 수용. 그다음 세 번째는 어쨌든 5.18 어떤 폄훼나 왜곡이 앞으로 당내에서 벌어진다면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정도는 나와주고 난 다음에 예. 광주를 가야 그래도 광주 시민들이 마음을 열고 장동혁 대표를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래서 매번 찾아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지만 어떤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열었을 때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부분들은 앞으로 2번, 3번을 면회를 가게 된다면 예. 저는 광주 10번을 가든 100번을 가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가 저는 마지막이고 마지막 어떤 굿바이 어떤 면회가 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좀 국민의힘이 이제 계엄 정당, 좀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또 벗어나게 나누는 그런 대표가 될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과거에도 보수 인사들이 5.18 모욕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매번 저런 모습이 연출된 건 아니죠. 성칠 부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여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 갈게요.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한덕수 전 총리 보셨는데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정확하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기준은 이제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예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당시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자체는 사실상 5.18 정신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령 자체를 그대로 품고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5.18에 대한 그런 망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죄한다. 예. 이 얘기고요. 한덕수 전 총리나 따져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품고 지금 광주에 내려간 겁니다. 광주 시민들이요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판단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되신 분들이라서 품격 있게 정치인들의 행보를 대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예. 하지만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내란의 행위를 동조한 사람들은 정말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 게 광주 시민들이기 때문에 예. 아까 김철원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선행이 되는 것들은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요. 국민들한테 지난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국민의힘의 탄핵을 반대하고 예. 내란을 옹호한 듯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어떤 정확한 당론과 입장을 국민 앞에 필요한 뒤에 간다면
광주 시민들이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맞이할까? 예. 저는 선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광주의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부터 다시 바로 고쳐서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런 예.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은 방문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번은 어떨지 또 그 사이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고요.